노블 씨는 그 당시 닥터홀이 보낸 전신을 받았을 때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의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업무를 다 제쳐두고 모든 선교사들이 서울에 모여 기도를 했다. 각자 이 위기가 자신들과 깊이 관련된 일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이 두 사람을 위해 많은 기도를 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닥터홀로부터 모두 석방됐음, 창식 심한 상처를 입었음 이라는 전보가 도착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교사들은 신앙인 닥터홀 내외가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깊고도 엄숙한 사실을 실감했다. 이제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또다시 그러한 장애와 반대는 없을 것이다. 기독교가 들어오고자 투쟁했던 오랜 세월은 비로소 막이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일주일 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홀 부인의 일기가 잘 알려주고 있다. 1894년 5월 19일 토요일, 지난 금요일인 11일은 암울한 날이었다.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감사의 심부름꾼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주일과 월요일이 되자 그 도가 훨씬 덜해졌다. 화요일에 모페트 씨와 맥켄지 씨가 도착했다. 이들이 도착하자 우리는 매우 기뻤다. 닥터홀은 그동안 감리교와 장로교를 함께 맡고 있었는데 이제 그 책임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맥켄지 씨는 우리 집에서 기거하고 모페트 씨는 점심과 저녁만 우리 집에 와서 먹는다. 모페트 씨의 고용인 한 씨가 그를 마중하러 나갔는데 서로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한 씨가 목요일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모페트 씨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게 했는데 한 씨가 돌아왔을 때는 또 모페트 씨가 부재 중이었다. 그런데 한 씨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느새 감사의 심부름꾼이 그를 뒤쫓아와서는 돈을 요구했다. 그들은 만일 응하지 않으면 매를 치겠다고 협박했다. 한 씨는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 한 씨는 언젠가 모페트 씨가 떠나면 더 큰 곤욕을 당하게 되리라는 걱정으로 겁에 질려 있다. 모페트 씨는 미국 공관장 실 씨에게, 맥켄지 씨는 가드너 영사에게, 닥터 홀은 닥터 스크랜턴에게 각각 현재의 상황을 전보로 보고했지만 다른 사람의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담은 부서지고 고용인들은 길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함. 집의 전 주인은 나가지 않음. 적절한 보호 전무함. 영국의 보호 제공 가능성은 모페트 씨는 닥터홀과 나에게 일어난 이 불상사가 첫 번째 임지에서 생긴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은 종교와 정치적인 말썽은 피한다는 입장이므로 우리는 곧 서울로 소환당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공관장인 실 씨는 언더우드 박사에게도 이곳에 오는 여권을 내줄 수 없었으며 모페트 씨에게도 공식적인 여행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종교적인 자유가 오기를 희망한다. 이 희망이 이뤄진다면 그건 주로 영국이 조선에 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영국은 종교 자유 대신 평양을 개항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원치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일본이 함께 몰려와서 온갖 이권 다툼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평양은 석탄 광산, 금광, 농산물 등으로 조선에서 가장 풍요한 항구가 될 승산이 크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단지 합법적으로 우리가 평양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만 된다면 그게 가장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자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믿는다. 어제 세 사람이 발송한 전보의 취지는 평양에 있는 조선인 고용인들의 보호와 구입한 가옥들을 전용할 수 있게 서울에서 조선 정부에 힘을 써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런데 전보를 받은 서울에서는 평양의 취지와는 달리 평양의 선교사들이 머문다는 건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며 나와 셔우드의 안전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생각했다. 닥터 홀은 아펜젤러 씨로부터 온 전보를 받았다. 닥터 스크랜턴이 나를 서울로 데려가기 위해 곧 떠난다는 것과 닥터 홀은 가능한 한 평양에 계속 있으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 매우 편하고 행복하다. 닥터 스크랜턴이 날 데려가려는 것은 헛수고다. 이번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가장 동료가 없었던 사람은 바로 나라고 닥터 홀도 말하지 않았던가? 닥터 스크랜턴은 서울에서 우리를 후원해 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 만일 내가 평양을 떠난다면 평양의 관리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할 것이며 우리는 더욱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공포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던 지난 금요일 마침 출발하는 데 기선이 있었다. 그때 닥터 홀은 내게 그 배를 타고 서울로 가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떠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은 내가 떠날 리 없다. 닥터 홀은 닥터 스크랜턴에게 나를 데리러 오지 말라고 전보를 쳤다. 그래도 혹시 전보를 무시하고 그냥 올까봐 오늘 아침 다시 전보를 쳤다. 아내는 행복하며 날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우리는 화요일부터 성문 옆에 있는 또 한 채의 한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닥터 홀은 방 하나를, 나는 방 둘을 대기실과 진료실로 쓴다. 에스더도 나와 함께 가마를 타고 진료소로 출근한다. 첫날은 환자 10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로 엽전 500개를, 다음 날은 13명을 치료하고 900개를, 어제는 13명을 치료하고 1,200개를 받았다. 처음에는 환자들을 질서 있게 기다리게 하는 것과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치료한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데 힘이 들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똑같은 치료를 받는다는 점을 알고부터는 쉬워지고 있다. 환자들 외에 나를 구경 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환자들을 다 치료할 때까지 그들을 비켜 서 있게 한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나를 구경시킨다. 우리는 아직 전도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오늘 치료가 끝나고 나를 구경시킨 다음에 전도를 시작할 생각이다. 전도부터 먼저 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평양에서 닥터홀의 첫 신자가 된 사람은 오석형이다. 그는 이번 사건 중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사람들 중 하나로 맹인인 어린 딸이 있다. 홀 부인의 환자로는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들이 많았다. 그 당시 조선의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들은 매우 처참한 상태에 있었다. 장님들은 점장이나 무당이 되지만 그것도 부모들이 돈이 있어서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가능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소외되어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해 결국은 보행 능력까지도 잃게 된다. 홀 부인은 눈먼 어린이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고 싶었지만 조선인들이 그녀의 의도를 곡해할 수 있었으므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에 긴장된 상황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1883년에 파급되었던 유언비어처럼 의사들이 약을 만들기 위해 애들의 누나를 뽑았다는 모함으로 이용될 수도 있었다. 홀 부인은 오 씨의 딸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곳에서 일을 시작할 기회가 비로소 왔구나. 그 애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내 의도를 곡해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다. 홀 부인은 일기에 나는 복례를 가르치기 위하여 조선 기름종이에 바늘로 점을 찍어 일종의 점자를 고안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복례는 총명했다. 거기다 높은 열성을 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 홀 부인은 맹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복례에게 점자를 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장님들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는 세간의 그릇된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맹인 교육이 시급했다.
평양의 상황은 차츰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다. 셔우드와 홀 부인은 동양에서 외국인들이 흔히 걸리는 장 질환을 앓기 시작했다. 건강의 유지를 위해 온 가족이 성 밖에 나가서 산책을 자주 했다. 어떤 때는 평양의 북쪽 9마일 거리에 있는 경치 좋은 기자의 묘까지 소풍을 가기도 했다. 홀 부인은 구격꾼들을 피하기 위하여 아기와 함께 가마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서 닥터 홀 조선인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다. 이럴 때면 꼬마 셔우드는 특히 김창식의 어깨에 올라 목말타기를 즐겼다. 닥터 홀도 그의 겨울 평양에 왔을 때부터 계속 기침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홀 부인은 소년 시절에 알았던 폐결핵이 겨울 여행으로 재발한 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5월 23일 스크랜턴이 홀 부인과 꼬마 셔우드를 서울로 데려가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 닥터 스크랜턴은 영국 총영사 가드너 씨의 강경한 지시를 받고 왔다. 세 사람이 보낸 전보로 평양의 상황이 아주 험악하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서울에서는 홀 가족은 집에서 쫓겨났고 홀 부인과 셔우드가 평양에 거주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 외무부의 전보에다 닥터 홀, 모페트 씨, 맥켄지 씨의 노력까지 곁들여져 사법관은 결국 전 주인에게 집을 내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던 것이다. 홀 부인은 그동안에 이뤄진 가옥 문제 해결과 자신이 매일 환자들을 8명 내지 19명씩 치료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드너 씨가 서울로 돌아오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닥터 스크랜턴도 홀 부인이 반드시 서울로 돌아가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했지만 가드너 씨의 명령은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다. 홀 부인은 그 다음날 출발하는 기선을 타기 위해 짐을 꾸렸다. 그런데 홀 부인의 장질환이 다시 심해져 이질 증세로 변해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 남편은 집에 가서 정양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홀 부인은 집에서 3일간 누워 있다가 병세가 좀 나아지자 다음 월요일부터 진료실에 나가 일을 시작했다. 장 질환이 전도에 만연하기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다른 기선 한 척이 보산에 기항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남쪽에서 봉기한 농민군의 반란을 진압기 위해 평양의 군대를 수송하고자 급히 보낸 배였다. 이처럼 정세가 험악해진 데다 가드너 씨로부터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므로 닥터 홀은 이 기회에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가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홀 가족은 박씨 내외 실비아와 함께 6월 6일 수요일 오후에 기선이 정박 중인 보산에 도착했다. 청룡이라고 부르는 상당히 큰 배였는데도 외국 선객을 위한 선실이 없었다. 그러나 독일인 선장인 테셴쇼는 친절하게도 자기 방을 쓰라고 내주었다. 월요일인 6월 10일 출항하여 27시간 만에 제물포에 도착했다. 제물포에는 조지 히버 존스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날 오후 존스 씨와 홀 가족은 제물포에 정박 중이던 미국에 전한 볼티모어를 방문했다. 이 군함은 조선의 정세가 더 안정될 때까지 제물포항에 정박하기로 되어 있었다. 해군 소장인 조셉 스커레트 제독이 차를 대접하면서 자랑스럽게 이 배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홀 가족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항구에는 13척의 군함들이 정박하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수천 명의 일본군들과 청국군들이 조선 땅에 상륙하기 위해 항해 중이라는 것이다. 동학군들은 작년에 위협했던 그들의 말대로 남쪽에서 반란을 일으킨 모양이었다. 동학 반란군들은 농민들의 지원을 받아 서울을 향하여 진군하면서 학정을 없애라, 서양인과 일본인들을 몰아내라고 외쳤다.
동학군들은 정부의 진압군을 폐주시켰다. 조선 국왕은 청국의 원조를 간청했다. 이에 청국은 전에 일본과 맺은 조약을 무시, 일본에 아무 통보도 하지 않고 조선에 파병했다. 그러나 일본도 조선 정부를 돕는다는 구실로 역시 군대를 파견한 것이다. 홀 가족과 일행은 한강 입구에서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즐거운 여행이었다. 선착장에서 이들은 마침 결혼하러 미국으로 가는 닥터 버스티드를 만났다. 그를 환송하기 위해 노블 씨가 제물포까지 동행하고 있었다. 수요일 밤 노블 부인이 홀 부인을 불렀다. 노블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녀는 진통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다. 출산 예정일은 아직 한 주일이 남았으나 홀 부인이 보기에 그녀는 그날 밤 산고를 치러야 할 것 같았다. 마침내 목요일 새벽 6시 1894년 6월 14일에 노블 부인은 무게 7파운드의 딸을 순산했다. 아기 이름은 루스라고 지었다. 홀 네와 노블 부인은 노블 씨가 돌아와 깜짝 놀라는 것을 보려고 몹시 기다렸다. 노블 씨는 그날 저녁 6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어느새 아버지가 된 것을 알게 되자 부인들의 예상대로 깜짝 놀라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홀 가족은 서울에 돌아온 후 미국과 영국 공관을 방문했다. 이 방문에서 조선 정부가 그간 말썽을 부렸던 감사의 하인들과 이를 조장했던 사법관의 부하들을 처벌하라는 명령을 평양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처벌은 모페트 씨가 보는 앞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모페트 씨의 조수와 한 씨로부터 빼앗은 돈도 돌려주고 이 도시에서 추방하도록 조처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홀 내외는 앞으로 평양에서는 더 이상의 불상사는 생기지 않을 것이며 있다고 해도 정소가 경미하리라고 보았다. 미국 공사관에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 몇 가족들을 서울의 외국인 주거 지역으로 소환했다. 홀 부부는 일본인들이 계속하여 서울로 들어와 주변의 언덕에 주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청국군들도 서해안에 상륙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홀 부인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청국과 일본이 선전포고를 했다고 한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불안해할까 봐 걱정이다. 신문은 전쟁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다. 평양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요. 이런 전쟁 소식이 들리면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하겠는가. 어제 편지를 보냈지만 더 자주 해야겠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은 내가 이 사태를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날 염려해 주고 있다.